하늘과 맞닿을 듯 높게 자란 나무. 그 꼭대기에 달린 채 송이마다 깨알같이 연그러 있는 열매는 가평의 특산물 잣이다. 힘든 노동 끝에야 맛볼 수 있어 더욱 귀한 잣은 꽉 찬 맛과 영양으로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 고소함이 2배로 살아있는 가평의 잣두부 밥상과 함께 춘천과는 또 다른 맛의 숯불 닭갈비까지. 맑은 숲의 고장 경기도 가평으로 즐거운 맛기행을 떠나본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자리한 경기도 가평. 지리적 특성상 높은 산이 많아 경기도 속 강원도라고도 불린다. 특히 푸른 숲이 많은 가평엔 우리나라 최대 잣나무 유림지인 충령산도 자리하고 있는데, 매년 가을 무렵이면 잣수확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가평 토박이인 장운기 씨도 그중 한 사람. 체력이 허락하는 날이면 나무에 오를 채비를 단단히 하고 숲을 찾는다. 잣은 어떻게 수확하는 건가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보시려면 따라오시죠. 잣 수확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잣나무의 특성상 뿌리에 물이 차면 쉽게 죽기 때문에 평지보다 굴곡진 지형에 있기 마련. 귀한 잣 열매를 얻으려면 가파른 산길 정도는 너끈히 올라야 한다. 배터리가 너무 많아서. 안 돌아가는데 힘드네요. 예, 이 산은 쉽지가 않죠. 이 밑에 자풀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평지하고는 틀리죠. 제가 이따 이제 그 장구를 갖춰서 올라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밑에서 떨어지거든 좀 춥고 그러십시오. 적당한 포인트를 찾은 운기 씨. 본격적으로 나무에 오를 채비를 시작하는데, 이게 나무 올라갈 때 쓰는 사가리라는 건데요. 약간 지금 기존에 쓰는 것에서 좀 변형시켜서 만든 겁니다. 성장을 마친 잣나무의 키는 보통 15에서 20m 정도. 아파트와 비교해 계산했을 때 5층에서 8층 정도 되는 높이다.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잣송이를 따려면 나무를 타고 직접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 하지만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 자칫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사가리라 불리는 보호장구를 착용.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당히 높은 높이에요. 예,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세요, 올라가시면? 무섭죠. 저희도 이렇게 매번 해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합니다. 뭐 밤에 잘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이루죠.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약 한 2개월 정도 따고 나면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줍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잣나무 타기. 먼저 나무의 두께가 적당하고 결이 일정하게 뻗어 있는 나무인지 살핀 다음 오르기 시작한다. 손의 힘만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요. 또 발의 힘만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손이 이런 삭쟁이를 잡고서 올라갑니다. 적당한 나무를 찾은 다음엔 두 손으로 나무 줄기를 잡고 마치 계단이라도 있는 양 사가리로 찍어가면서 턱턱 밟고 올라가는데, 이때 손에 잡히는 마른 나뭇가지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다 싶으면 미리 나뭇가지에 걸어둔 장대를 뻗어 잣송이를 따기 시작하는데,
직접 올라간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에 달려있는 잣송이까지 한 번에 따기 위한 것이다. 예, 장대의 길이가 약 8m 정도 길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옆나무를 같이 한 나무에 올라가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긴 걸 사용을 합니다.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장대의 길이는 무려 8m. 때로는 이제 나무에 그 걸어서 무게 역시 만만치 않아 평지에 나무에 두 걸어서 발로 이렇게 서서 휘두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바람에 나부끼듯 흔들리는 잣나무. 나무 꼭대기에 서서 잣나무와의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운기 씨의 몸짓이다. 잣나무와 장대의 움직임을 살피며 온몸에 신경을 집중하는 운기 씨. 잠시라도 방심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금물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된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잣수학. 힘겨운 노동에 지쳐갈 때쯤에야 비로소 잣송이가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진다. 송이 한 개당 100에서 120개 정도의 알맹이가 차 있는 잣. 덕분에 한때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년 반. 농산물 중에서 생육기간이 가장 긴 편이라 그 열매가 더욱 귀한 건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봄에 맺어진 거고요. 올 겨울을 나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먹는 거죠. 이거는 내년 잣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는 거의 송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올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이제 크기 시작하죠.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수확에 들어갑니다. 잣이 많이 나는 고장답게 대부분의 음식에 잣을 넣어 먹는 가평 사람들.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잣 요리 전문점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평에 온 이상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음식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잣두부. 매일 아침 직접 콩을 갈아 간수를 하고 잣 알갱이를 듬뿍 넣어 만든 손두부야말로 이 지역 최고의 향토 음식이다. 잣으로 두부를 만드나요? 아니요, 잣을요. 일단은 이제 콩에다 이제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다 저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엉길 때 처음서부터 잣이 들어가면요.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잣이 기름이기 때문에 엉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수 넣어가지고 다 만든 다음에 그때 잣을 넣고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이거 누릅니다. 하얀 두부 속에서 작지만 뽀얗게 자태를 드러내는 잣 알갱이. 연한 개나리빛을 띠고 촉촉한 기름기가 도는 것이 보기만 해도 고소한 맛의 여운이 느껴지는데 담백한 두부와 조화를 이루니 잣의 고소함은 2배, 톡톡 터지며 씹히는 식감도 일품이다. 잣을 뭐 잣죽 끓여 먹고 뭐 떡에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요리에 뭐 무침에도 집어넣고 뭐 다 이렇게 잣은 이제 어느 요리나 잣이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잣은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잣이 흔하니까. 네. 잘 만들어진 잣두부는 다양한 요리의 미천. 특히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잣두부 보쌈이다. 먼저 잣두부는 먹기 좋게 썰어두고 잡냄새 없이 맛있게 삶아낸 돼지고기를 얇게 저며서 함께 곁들이는데 이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보쌈 김치.
잣두부의 담백한 맛과 잘 어울리면서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달래주는 1등 공신이다. 잣이 흔하니까 잣이 이렇게 놓드리면 손님들이 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잣 냄새나 그리고 잣을 고정해 왔으니까.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욱 당기는 음식. 잣두부 전골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얼큰하게 하진 않고 이제 이렇게 시원한 맛으로 나게 우리 이제 간장을 담궈 가지고 조선 간장으로 육수를 합니다. 그런 정보 안 들어가게. 각종 버섯부터 향이 좋은 쑥까지 맛있고 몸에 좋은 제철 채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잣두부를 넉넉히 올려주고 역시나 잣을 곁들여 맛깔스럽게 무친 불고기로 마무리한 다음 빨간 고추로 고명을 올리면 재료 준비가 끝이 난다. 저기 콩도 우리나라 콩으로 해야지 수공이 많고 잣 들어가죠. 근데 손님들은 잡수다 보면 맛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조금 주시냐고 그러긴 하는데 진짜 반찬하고 나가는 거 보면은 참 많이 안 남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양 시작하고 한 건 손님들이랑 맞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흔한 요리들이지만 잣으로 영양 가치를 높인 가평의 뿌리밥상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고소하고 담백한 잣두부와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빨갛게 양념한 겉절이까지 3박자를 이루는 잣두부 보쌈. 큼지막한 상추에 두부와 고기를 차례로 올리고 겉절이를 곁들여 싸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데다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잣 알갱이가 더욱 다채로운 식감을 낸다. 제철 채소로 육수를 우려내 푹 익힌 잣두부를 곁들여 먹는 전골 요리 역시 쌀쌀할 때 딱 어울리는 건강 별미. 비타민이 풍부하고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잣의 영양이 그대로 녹아있어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게 되는 요리 중 하나다. 자신이 나는 건 잣고정에 와서 잣을 넣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을 느껴요. 손님들이 옛날 엄마 맛 난다고 하고 제가 이제 농사져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토속적으로 하니까 손님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가평은 지역적인 특성이 비슷해서인지 즐겨 먹는 음식도 강원도와 닮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닭갈비와 막국수다. 이름은 닭갈비지만 춘천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라는데 주말이면 교회로 나들이 나온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입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여기는 이제 서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춘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몇 년 전서부터 이쪽 가평이 오히려 춘천보다 막국수 닭갈비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많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아마 이쪽에 닭갈비하고 막국수집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춘천식 닭갈비라 하면 철판에 채소와 닭 그리고 양념장을 함께 넣어 볶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이곳에서 먹는 닭갈비는 조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일단 신선한 국내산 닭을 사용. 다른 부위는 과감히 포기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종아리살만 발라낸다. 그리고
고추장과 물엿 등을 넣고 적당한 비율로 섞은 양념장을 바른 후 하루 정도 숙성시켰다가 구워 먹는 것이 가평식 닭갈비다. 그때 신선한 닭갈비를 해서 적당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맛이 있거든요. 뭐 수입 닭이나 뭐 다른 부위를 쓴다 그러면 닭갈비가 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이 닭갈비는 그 닭 중에서도 국내산 제일 좋은 닭으로 된 그런 닭갈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양념에 재운 닭고기가 적당히 숙성되면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초벌로 구워내는데 이때 꼭 숯불을 사용하는 것이 닭갈비의 맛을 높이는 비결이다. 우선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는 거고요. 이 닭이 잘 타요. 금방 타니까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드시게 준비를 해 드리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그 뚜껑을 닫아서 지금 이 굽는 상태에서 숯 향이 전체적으로 고기에 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드려야지 좀 다른 맛은 더 좀 진한 그 담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벌구이를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닭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운동량이 많은 다리살만 사용하기 때문에 육질은 더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한데 여기에 숯불의 향이 더해져 닭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주고 속살까지 배어든 양념의 맛을 더욱 진하게 살려준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불 조절. 너무 센 불에 굽다 보면 양념부터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뒤집어가며 초벌구이를 한다. 이 닭은 껍질이 금방 타거든요. 껍질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당한 불에서 그렇게 해서 구워야지 타지 않고 맛있게 구워지는 거예요. 직화로 구워내 더욱 고소하고 숯불의 향이 살아있는 닭갈비. 채소와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닭고기 맛을 찾는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먹을거리다. 닭갈비랑 어떤 음식이 가장 잘 어울리나요? 글쎄 뭐 보통 다 잘 어울리는 편인데 보통 그 막국수 그거랑 이제 같이 이렇게 드시면 막국수에 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드시면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먹어보면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닭갈비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것으로 메밀 막국수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 매일 아침 메밀을 직접 갈아 반죽한 것으로 면을 뽑아낸다는 주인장. 많이 치댈수록 면발이 쫄깃해지기 때문에 공들여 반죽하고 주무른다. 적당히 찰기가 붙은 반죽은 그대로 기계에 넣고 즉석에서 면을 뽑은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면이 나오는 즉시 팔팔 끓는 물에 데치듯 삶아내면 되는데 메밀의 특성상 금세 익기 때문이다. 그 메밀은 금방 익기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 국수처럼 오래 삶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알맞게 삶아진 면발은 그대로 찬물에 담가 여러 번 헹구어 쫄깃한 식감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때문에 메밀가루를 빻아서 반죽하고 면을 뽑아내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을 만큼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릇마다 메밀면을 적당량 나눠 담고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올리면 메밀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막국수가 완성된다.
항상 맛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좋은 재료를 써서 똑같은 그 맛을 낼 수 있게끔, 그래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실망을 안 하시고, 막국수 맛은 또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맛을 고집하고 그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닭고기 반, 채소 반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닭갈비와 달리 오동통한 닭다리살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귀족 닭갈비 상차림. 숯불로 초벌구이한 닭고기는 다시 한번 불에 올려 속살까지 완전히 익도록 구워낸다. 고소하게 익어가는 냄새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하는 숯불 닭갈비. 가까운 교회로 나와 사철 다른 자연을 즐기며 먹는 음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적당히 매콤달콤한 양념과 닭고기의 쫄깃한 육질이 어우러지는 맛.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가평식 별미다. 닭갈비를 배불리 먹은 다음 입가심으로 즐기는 메밀막국수. 투박하고 거칠어도 특유의 메밀향이 살아있는 면발이 일품인데, 닭갈비 양념과는 달리 새콤한 맛이 어우러지는 양념장으로 찰지게 비빈 다음 그대로 한 젓가락 먹어주면 텁텁했던 입맛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고향이 가평이고 가평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사람들이 인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잣도 유명하고 포도도 유명하고, 또 요새 들어서 닭갈비 막국수 이 음식이 거의 향토 음식 비슷하게 자리 잡으면서 오시는 그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아마 그 오감을 만족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옥한 토양에 뿌리 내린 잣나무에서 2년의 세월을 견디고 알차게 여문 결실 잣. 몸집은 작아도 맛과 영양이 풍부해 요리되는 음식마다 그 가치를 높이는 식재료인데, 하얀 두부 속살에 촘촘히 박힌 잣 알갱이가 고소함을 더해주는 잣두부 밥상은 기본. 춘천에서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가평식 숯불 닭갈비까지. 늘 푸른 고장 가평에서 만난 밥상 위엔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하다. 네, 잣이 따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일일이 가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상대편에 그 나무를 장대로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다 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건값이 비싸요. 그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원숭이를 한번 시켜보자 했더니 이게 송진이 묻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다 안 한다고 해서 그 실패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일이 사람이 다 타고 올라가서 따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작업이. 그리고 이것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선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이